오션어스 6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에일리언은 제노모프다라는 고정관념을 싹 걷어내고 봤거든요. 제가 그 5화 리뷰 말미에도 말씀드렸었죠. 에일리언을 단순히 제노모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뜻으로 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방인은 외계의 생명체를 뜻할 수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그리고 합성인간,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보니까 이번 화가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짜증나는 부분도 분명 있었죠. 사고는 났지만 사고친 당사자가 12살이라는 그 설정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 부분을 강제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마치 만능 치트키 같달까요. 그래도 오셀러스와 컷이 이 둘의 속내를 추측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번 화의 주제는 더 플라이. 제목 더 플라이는 1986년 영화 더 플라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괴물로 변한 주인공이 먹이를 씹는 대신에 소화액을 뱉어내서 사람을 녹여서 흡수를 했죠. 이번 에피소드의 그 파리형 외계 생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흡수를 합니다.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녹여서 삼키는 공포의 존재라는 상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6화를 보니까 일단 최종 보스는 바로 오셀러스 같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주요 사건 하나씩 짚어보면서 의견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6화는 보이 카발리에가 피터팬을 낭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보이가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연출이 저는 정말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마치 동화책을 넘기는 듯한 느낌? 하지만 내용은 피터팬이었지만 진짜 주인공들은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그 잔혹동화 같은 느낌이 나서 좀 오싹했어요. 모든 아이는 어른이 된다. 한 아이만 빼고. 정원에서 2살짜리 웬디가 놀고 있는 모습.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이게 단순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웬디가 에일리언을 불러내는 장면으로 바뀌죠. 웬디는 꽃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숨어있던 새끼 에일리언이 나타납니다. 달링 부인이 그것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외칩니다. 왜 이대로 영원히 남을 수 없는 걸까? 그런데 그 시선 뒤에는 오셀러스가 웬디와 새끼 에일리언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오셀러스가 잠식한 양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집,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플라이였습니다. 보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낭독을 마칩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났지만 그날 웬디는 알았다.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2살은 끝의 시작이다. 이렇게 6화의 막이 열리게 됩니다. You see cracks begin to form in what she thinks is a safe and beautiful world that she's been given. 결국 이번 화에서 드러난 건 웬디가 더 이상 순수하고 평범한 아이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옆에 있는 새끼 제노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웬디와 소통하고 있지만 곧 성체로 성장하겠죠. 제노모프나 웬디나 지금 갇혀있는 상태. 결국 둘 다 프로디지의 실험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둘의 운명이 평행선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마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 끔찍한 실험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될 두 존재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번 화에서 흥미로운 건 2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조와 컷시가 웬디를 바라보며 2년마다 충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피터팬에서 웬디가 2살 때 어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대목, 그리고 보이가 낭독했던 2살의 끝은 시작이다 라는 말이죠. 즉 웬디가 하이브리드로 지낸 시간도 곧 2년 차에 접어들 텐데 이 2년이 그녀의 운명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8화가 웬디가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될까요? 확실한 건 보이가 읊었던 그 끝의 시작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번 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닙스입니다. 닙스는 이상 증세를 보였었죠. 내가 임신을 했다고 라고 말이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기계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즉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확실한 건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기억만 옮겨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웬디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안정적으로 발현돼서 감정을 가지고 제노모프와 대화를 나누는 단계까지 발전했지만 닙스는 웬디와 같은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불안정하게 폭주해서 그 능력이 고스란히 이상 증세로 드러나버린 것이 아닐까요? 아톰은 닙스의 기억을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아서 박사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데임 실비아가 대신 기억을 부분 삭제해버리죠. 결국 닙스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워진 채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체성이란 건 과거의 경험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일부분이 사라져버렸으니 닙스는 성장 대신에 어떤 공백을 아는 상태로 남아버린 거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셀로스를 맞닥뜨린다면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지워버린 건 기억이지만 감정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니까요. 복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큰 오류로 이어질까요? 어쨌든 닙스는 데이터상에서 기억이 지워진 채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하지만 웬디는 닙스의 기억이 지워진 사실을 모르고 닙스에게 질문을 하죠. 괜찮냐고요? 하지만 닙스의 기억이 지워진 사실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행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아이들을 애초에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웬디는 실비아 박사를 찾아가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보이 카발리의 낭독, 대화는 그걸로 끝났지만 그날 웬디는 알았다.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현실, 결국 그건 자기 자신의 처지와도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웬디. 감정이 격해진 웬디는 자신을 웬디라고 부르는 데임에게 자신은 웬디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no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웬디는 yes만을 얘기해야 한다는 원칙의 속뜻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no는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발전을 방해한다고 했던 보이의 말을 그대로 믿어왔던 웬디. 그러나 오빠 조는 권리를 침해하면 그건 no라고 해야 주도권이 생긴다고 조언을 했었죠. 웬디는 오빠 조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날 깨달았을 듯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된 후 웬디는 처음으로 격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걸 무작정 폭발하진 않습니다. 대신 단호한 눈빛으로 실비아 박사에게 다가서자 이미 닙스에게 한번 당했던 데임은 두려움에 뒷걸음치죠. 데임의 말은 늘 따뜻합니다. 하지만 실험체를 진짜 사람으로 보진 않죠. 닙스를 두고 아프다가 아니라 손상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동의도 없이 기억을 지워버리고요. 남편 아서가 해고되는 데에도 자신은 남아있기로 합니다. 결국 데임 역시 보이 카발리에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어요. 조용한 분노를 품은 웬디. 이런 웬디의 변화는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란은 정말 일어날까요? 조는 틈만 나면 웬디를 데리고 탈출할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동료 대원들은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웬디 자신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못을 박죠. 조는 짐을 싸고 있는 아서 박사를 찾아가서 웬디에 대해서 묻자 아서는 잠시 감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목소리로 웬디는 괜찮다고 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조에게 보안 코드와 감시 장치 해제 방법을 건네주죠. 그리고 그 순간 경고 신호가 들립니다. 투툴즈 위치 추적에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는 바로 외계 생명체들이 가득한 실험실. 모로우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슬라이틀리. 슬라이틀리는 조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때마침 조를 데리러 온 동료 대원들 때문에 실패를 하고 일단 실험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나타난 아서. 투툴즈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실험실에 나타난 거죠. 아서가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사람을 감지한 오버모프가 활짝 개방을 하고 슬라이틀리는 오버모프가 있는 격리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 빠져나온 페이스허거. 그리고 그 사이 투틀즈의 상태를 보고 놀라는 아서. 커시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투틀즈는 커시의 명령대로 외계 생명체의 식사를 챙겨주다가 플라이의 먹이 투입구를 고장내서 직접 격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갇혀버렸습니다.
안에 있던 플라이가 나와서 투틀즈를 공격했고 액체로 투틀즈를 녹여서 먹어버린 것. 아서는 격리실 문을 열고 투틀즈를 꺼내려고 하고 슬라이틀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 이미 페이스허거를 풀어주고 본인은 실험실 밖으로 도망쳐서 지켜보고 있었죠. 위협을 느낀 아서는 황급히 실험실 밖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슬라이틀리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페이스허거는 아서를 공격하게 되고 아서는 쓰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광경을 커시가 모니터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와 함께 유타니와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커시는 모니터로 아서와 투툴즈의 비극적인 광경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보이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커시는 분명 보이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사실 커시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진 않지만 로스트 보이즈에게도 생각을 주입하는 인물입니다. 관찰자와 주입자 역할을 하는 커시, 직접 싸우거나 행동을 하지 않지만 웬디나 아이들에게 슬쩍 사고를 심어줍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뒤에서 판을 깔고 반란을 유도하는 캐릭터의 행보와 비슷해 보이죠. 예를 들면 첫 화에서 정가를 보여주며 웬디와 대화를 하던 장면 기억나실까요? 웬디는 정가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죽길 바랬지만 커시가 한마디를 하죠. gat혀있는 정가는 얼마나 무섭겠니? 결국 마음을 바꿔 gat혀있는 정가를 가엾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너네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라고 얘기했던 커시. 연구원들은 로스트 보이즈들에게 너희는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반환한 이야기들을 흘립니다. 감정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얘기한 커시. 데임과의 대화에서 웬디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을 마음대로 실험하는 나쁜 존재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인간이라면 난 인간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웬디. 커시는 인간은 감정에 빠지지만 우리는 감정을 다 없앨 수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듯 웬디는 커시의 말대로 이후 감정을 없앨까요? 커시의 이런 말들에는 감정에 휩쓸리는 인간을 약한 존재로 본다는 뜻이 되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인간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시는 인간을 증오한다기보다 차갑고 무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을 열등하게 보고 감정을 배제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커시는 또 조에게 양파가 별을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웬디를 특별한 존재, 스타라고 부릅니다. 즉 커시는 로스트 보이즈를 단순한 기계처럼 시큰둥하게 대하면서도 웬디만은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헷갈립니다. 커시는 단순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데이비처럼 다른 꿍꿍이가 있는 합성 인간일까요? 겉으로는 시큰둥해 보이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수상해집니다. 그리고 웬디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에일리언, 즉 이방인들의 반란은 일어나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건 커시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셀러스도 있었죠. 오셀러스는 단순한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죠. 보고, 배우고, 분석하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오셀러스가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혹시 모를 가능성으로 지난화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셀러스가 다른 외계 생명체들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오셀러스는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군집을 지배하고 다른 종의 의지까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죠. 즉 오셀러스는 이번 화에서 관찰자이자 지배자, 지켜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이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에서 오셀러스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노모프가 웬디와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격리실의 문을 여닫는 방법까지 알게 되고요. 페이스허거의 공격 방식, 그리고 플라이의 습성과 또 투틀즈를 해치우는 순간까지, 마지막엔 슬라이틀리의 선택과 아서 박사의 죽음까지 모든 걸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던 오셀러스. 오셀러스가 감정이 없다고 느꼈던 건 플라이가 투틀즈를 죽이는 장면을 많이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슬쩍 가서 밥을 먹는 모습은 좀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너무 써서 배가 고픈 걸까요? 양을 숙주 삼은 오셀러스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6화의 막은 내립니다.
이번 6화는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훨씬 볼만했습니다. 특히 오셀러스가 뚫어지게 관찰하는 장면은 섬뜩했고 커시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 사이에서 드디어 웬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시작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었죠. 이야기 속에서 파리 외계 생명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고요. 모로우는 5화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것에 비해 협상 테이블에서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가치의 외계 생명체를 고작 12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그 시대에는 합성인간이나 보안 로봇 같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좀 이해할 수 없고,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허술함은 끝도 없이 지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냥 스토리만 보기로 했다라는 마음으로 즐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봤고요. 이건 제노모프 드라마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6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7화는 볼 거고요. 어차피 8화까지인데 저는 8화까지 끝까지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